얼른 주무세요 하고 가자. 훈육 영상 하나로 100만 조회수가 넘고 또 훈육 육아서를 출간하여 베스트셀러도 되어 훈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는 절대로 훈육하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훈육 관련 영상에 고민을 남기거나 또 다른 식습관이나 수면, 발달, 놀이 영상에도 고민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보면서 헉, 안 되는데 하는 영상들이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훈육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이 개월수에 맞춰서 훈육법을 코칭 드릴 수 있지만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에서 훈육하면 아이가 상처받을 텐데 순간 정말 아찔한 질문들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얼른 전화라도 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아이가 보이는 행동에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훈육법을 찾게 되는 경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훈육법이 아닌 훈육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이럴 때는 절대로 훈육이 아닌 올바른 대처법을 찾아주세요. 자, 훈육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 첫 번째, 12개월이 안 된 아이의 행동에 훈육하지 마세요. 훈육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때그때 가르쳐야 할 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발달 단계에 맞게 훈육하기. 12개월이 되지 않은 아이들의 행동에서 울음으로 표현하는 행동, 던지는 행동, 또 때리는 행동, 이 모두 발달과 연결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특히 배고픔을 느낄 때, 졸릴 때,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심심할 때, 불편할 때 전부 칭얼거림이나 울음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시기죠. 그러면 이 시기에 아이가 울고 짜증을 내는 건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가 불편하지, 뭐가 필요한 거지, 아이의 컨디션을 살피고 양육 환경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임을 꼭 알아주세요. 아이가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나 때리는 행동, 꼬집는 행동, 이 또한 공격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나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훈육이 필요한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훈육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 둘째, 운다고 훈육하지 마세요.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언어로 자기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울음은 표현의 수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언어가 발달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울음은 표현 언어로 전환이 가능해요. 물론 속상하거나 때렸을 때는 아직 울음 조절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때를 쓸 때 심하게 우는 아이들,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훈육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 울음 그치면 얘기할 거야, 울음 그칠 때까지 기다려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기다려 줘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울음 그치면 얘기할 거야는 스스로 울음을 그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아이가 발달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거나 우는 도중에 내가 왜 울고 있는지를 모르고 1시간이고 울기만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우는 것 때문에 지치고 컨디션이 나빠져서 그날 하루 종일 징징거리며 전쟁 육아, 매운맛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세돌 이전의 아이들은 우는 원인을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고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해요. 빠르게 상황을 살펴서 짜증과 울음이 시작된 원인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질문 3-4가지를 합니다. 불편했어? 아팠어? 배고파? 하고 싶었어? 또는 요즘 분리불안을 많이 느끼는 시기는 아닌지도 점검해야 해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서 돌부터 2돌까지 분리불안도가 높은 시기죠. 이때는 엄마 껌딱지예요. 애착 형성한 양육자, 예를 들어 엄마와 몸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또 그 불안함을 엄마랑 떨어져서 불안해요 라고 인지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매달리고 안아달라, 화장실 가도 가지 말라 울음으로 표현을 해요. 엄마 이것만 하고 왜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게 하니, 엄마 여기 있잖아 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살이 닿아 있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또 놀이가 부족하거나 심심해도 많이 징징거릴 수 있어요. 이렇듯 세돌 이전의 아이들이 울음을 보이는 건 훈육보다는 환경 점검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울음을 보이는 것이니
것인지 때를 쓰는 울음인지 구분해서 잘 대처해야 합니다. 훈육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 세 번째는 잘 먹지 않는다고 훈육하지 마세요. 식습관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먹는 것은 그 무엇보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 먹도록 식사 습관을 형성해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할 것이 이 식습관 형성은 돌아다니거나 음식을 던지거나 편식하거나 이 과정을 일관된 환경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형성해가는 것이지 무조건 편식 없이 지금 당장 정해진 양만큼 잘 먹어야 해, 이건 아닙니다. 타고나길 먹는 것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입안 감각이 좀 예민한 친구들도 있고 조금씩 자주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 습관을 이 먹는 양으로 판단하고 훈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먹지 않는다면 환경적으로 조절이 필요하고 그건 아이의 몫이 아니라 양육자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활동량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식사하기 전 2시간 동안 단 음식이나 간식을 먹은 것은 아닌지, 우유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식사하면서도 물을 너무 많이 제공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반드시 환경을 조절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식습관 관련해서는 생후 6개월부터 유아기까지 단계별로 솔루션을 드렸으니 이 영상 꼭 참고해 보세요. 자, 훈육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 네 번째는 예민한 아이라고 훈육하지 마세요. 타고나길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타고난 기질이에요.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사실 그냥 무사히 통과되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지만 사실 가장 힘든 건 아이 본인이에요. 훈육을 해서 쉽게 바뀌고 또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래도 해야 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다그치고 훈육해서 바꾸려고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더 편안한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예민하다는 이유로 훈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좀 예민하거나 까다로운 기질인 것 같다, 또는 나와 너무너무 기질이 맞지 않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훈육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아이와 여러분 본인의 기질 검사, 또 양육 태도 검사를 받아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코칭을 받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훈육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 5번째는 너무 화가 날 때는 훈육하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이지만 사실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육아를 하면서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교사로 일할 때 20명, 30명 되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보내면 이런 기질 저런 기질, 아이들 간 갈등 상황, 말 안 듣는 아이, 공격적인 아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실천하는 것인데요. 감정이 올라올 때, 막 화가 날 때는 절대로 훈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막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훈육을 하다 보면 결국 올바른 행동의 지침을 알려주는 훈육이 아니라 화를 내게 돼요. 사람인지라 화가 나고 또 화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대가 아이는 아니어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훈육을 밀어주세요. 훈육은 그 자리에서 당사자가 곧장 해야 하지만 화가 날 때는 예외일 수 있어요. 찬물 한 잔 마시고 또 세수 한 판 하고 화장실에 잠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숨도 고르고 충분히 감정 조절이 가능할 때 시도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금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조금만 있다가 다시 얘기할 거야. 이 모습을 보면 오히려 아이들은 화가 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무서운 눈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혼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보다는 멀리 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모델링을 해주어야 하는 건지 꼭 마음에 새겨주시고 화가 난 감정으로 아이에게 막 쏟아붓고 상처 주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그날 아이를 재워놓고서 마음 아프고 또 눈물 나고 또 후회하는 건 또 여러분이잖아요. 아이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좋을 것이 없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훈육 방법이 아니라 훈육
훈육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댓글 코칭을 하면서 이 주제는 꼭 영상으로 공유를 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라 더더욱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훈육 관련해서 아이 단계별로 또 상황별로 궁금하신 분들은 똑소리 나는 육아 우리 아이 훈육편 참고해 주시고, 책 보다가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아무 영상을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코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